꿈 다시 보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을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을 새 집의 뒷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다로 해주셨습니다. 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와 있다. 오래된 옛날 2층 집이고 뒷마당이 있는 집이다.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뒷마당으로 간다. 커다란 나무가 있다. 오래된 나무여서 무거운 가지를 여러 개의 봉이 받치고 있다. 죽은 나무까지도 있는데 그곳에는 갈색 팽이버섯과 하얀 팽이버섯이 나 있다. 나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다가 초록색의 나뭇잎들 사이에 작은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본다. 감나무 열매다. 꽃이 지고 열매가 조그맣게 달려있다. 나무가 커서 뒷마당에 그늘을 많이 들이우고 있다. 나는 뒷마당에서 밖으로 나온다. 주변에 2층 집들이 많다. 내 집을 바라본다. 감나무가 커서 집 밖에서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 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상상으로 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뒷마당과 감나무가 이 집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꿈 상징에서 집은 완벽한 적응 체계를 의미합니다. 뒷마당을 활용하는 과제와 감나무를 위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뒷마당의 가치나 필요를 알지 못한 채로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한 여정은 뒷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그 성취 여부가 결정될 것도 같습니다. 하여 감나무가 있는 뒷마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꿈에 묘사된 감나무의 모습은 자아의 욕망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풀면 뒷마당은 그림자를 연상시킵니다. 예전 우리네 뒷마당은 다소 그늘졌습니다. 집안으로 가져가기 못한 것들은 일단 뒷마당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꿈 상징에서 말하는 그림자의 속성이 그러하고 따라서 우리가 그림자를 대하는 식도 그러합니다. 감나무를 벗삼아 사유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꿈속 감나무의 상태로 짐작하건대 어느 순간부터 위로 향하는 성장이 멈춰버렸고 그 상태로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가 뒷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멈춰버린 성장을 재개할 동력인지도 모릅니다. 감나무의 성장은 나의 성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마당이 만남과 교류를 위해 부단히 가꿔야 하는 공간이라면 뒷마당은 사유와 사색의 공간으로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뒷마당의 감나무는 사유와 사색을 양분 삼아 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재는 작은 열매에 불과한 감이 야물게 여물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뒷마당과 앞마당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를 언급할 시 다른 하나까지 언급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꿈이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면 자아가 다른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간에는 앞마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앞마당 관리에 주력했다는 뜻입니다. 앞마당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줄여 뒷마당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을 보면 감나무의 현재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속 나는 밖으로 나와 밖에서 감나무가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감나무 집은 문학 작품에도 곧잘 등장하던 소재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감나무 집이라고 하면 운치가 느껴집니다. 예전엔 마을이나 동네에서 감나무 집이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감나무 집 손자라 하면 온 동네가 대번에 아는 시기였습니다. 누군가 동네 어귀에서 길을 물으면 저기 감나무 집 보이죠? 거기가 그 댁입니다. 또는 저기 감나무 집을 지나 얼마를 가면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뭐냐면 감나무 집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있으니 동네의 구심점이나 이정표로 성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집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감나무는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에서 풀려나고 싶고 위로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통했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뒷마당은 사색과 사유의 공간이라 했습니다. 사유와 사색의 시간을 통해 나만의 감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 이사를 온 것입니다. 현재의 감나무 상태는 이전 주인이 방치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위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감나무를 탐만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감나무를 둘러싼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집 밖에서도 감나무가 잘 보이는 날이 곧 옵니다. 동네 어귀로 들어서면 감나무 집이 눈에 확 들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동네를 찾는 사람 누구라도 아, 저기가 감나무 집이구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그 사람 감이 좋아, 감 잡았어, 감이 생겼다 등이 있습니다. 꿈을 보면 나는 감나무에 달린 작은 열매를 확인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닮은 것을 금세 알아봅니다. 작은 열매는 나와 감나무의 공통점입니다. 나와 감나무 둘 다 비록 작을지라도 열매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작으나마 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감이 좋아할 때 감은 직관 같은 것입니다. 꿈은 확실한 감이 생길 때까지 또는 확실한 감을 잡을 때까지 사유하고 사색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갓 생긴 감이 무럭무럭 잘 성장한다면 깊은 수준의 통찰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이 보여주는 현재의 나무 상태는 우리 안의 낡은 습성을 은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안의 낡은 습성이란 두려움 때문에 가지치기를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감나무가 위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나뭇가지의 양분을 빼앗겨 위로 성장하는 동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옆으로 퍼지기만 하는 것을 막고 위로 성장하자면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안고 가는 습성은 집착과 욕심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로 인해 당장에 겪게 될 타격이나 불편이 두려워 회피만 한다면 옆으로만 퍼져 종국에는 집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봅니다. 활로를 찾지 못한 가지들끼리 부대다 부러졌거나 활로가 막혀 꺾여버린 나뭇가지인지 모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꺾이고 부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중력을 이기며 올라가지 못하고 땅을 향해 늘어질 뿐이니 성장은 지체될 것입니다. 감나무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봉을 세운 것도 같습니다. 위로 뻗어나가는 멋진 나무로 성장시키자면 어느 시점까지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여정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전의 여정과 비교해 달라졌는지, 지금의 여정에 부합하게 잘 짰는지, 아니면 재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지치기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요구에 의해 욕구가 꺾이고 부러지는 경험을 주로 했다면 자신이 내리는 판단에 자신감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이 두렵게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꿈은 가지치기 하는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불필요한 가지를 치고 잘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생산과 작업의 효율을 위해 또는 나무의 모양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잘라냅니다.
잘라내야 할 나뭇가지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할 나뭇가지를 선별해 가지치기를 해주는 작업은 나무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지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할 튼실한 나뭇가지를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꿈으로 오면 죽은 나뭇가지에 팽이버섯이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할 나뭇가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무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등 일정한 조치만 해주었어도 아름다운 꽃과 튼실한 열매를 키워낼 나뭇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나뭇가지에서는 팽이버섯이 자랐습니다. 그 또한 소득으로 보고 만족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드넓은 하늘을 갈망했고 꽃과 열매를 소망한 이라면 그런 식의 전개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뭇가지에서 자라난 팽이버섯 이미지가 은유하는 바는 무엇일까? 팽이버섯의 최소 단위는 묶음입니다. 한 가닥이나 몇 가닥은 그 가치를 논하기도 못할 정도로 하찮습니다. 한 묶음에 속해 있어야 가치가 있고 쓰일 수 있습니다. 묶음을 심리 용어로 바꾸면 집단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고유성이나 개성을 중시하기보다 소속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나 규율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이미지로 표현해야 할 때 팽이버섯 묶음이 가장 적절한 것도 같습니다. 꽃과 열매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뭇가지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소속 집단에 대한 자아의 순응적 태도가 방향 전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차원 자기다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꺾여 부러진 나뭇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죽었다는 면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 되면 그저 집단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는 삶이 최선의 길인 듯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에 대한 갈망이 하나씩 쓰러질수록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팽이버섯 한 가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약해 보이니 가치가 없다고 치부하는데 자신의 고유성이나 재능이 세상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속 집단의 관점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순응하는 이유는 혼자로 내몰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실한 욕구를 따라가기 위한 가지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오니 2층 집들이 많습니다.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집 밖에서도 우리 집 감나무가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집들 사이에서 내 집이 눈에 띄고 돋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훤칠한 감나무로 성장시켜 집의 특색으로 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금세 찾아내고 금세 알아보는 감나무 집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가지마다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감나무로 커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치기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살려야 할 나뭇가지와 쳐내야 할 나뭇가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집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감나무로서 멋진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나뭇가지를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이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갓생긴 열매가 고운 빛깔의 먹음직한 감으로 익어가는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선 뒷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나무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감나무를 관찰하는 나날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치기의 중요성을 금세 깨칠 것이니 가위를 들어 가지치기를 실행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